안녕하세요. 퓨전 개발자 스터디 여러분. 파워 플랫폼 기초과정 PL900 2차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은 위크2 캔버스 앱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크2 내용은요. 파워 앱 기본 구성 소개, 그리고 파워 앱 캔버스 앱 만들기, 캔버스 앱 구성 맞춤 설정하기, 그리고 캔버스 앱 함수 사용을 한 후에 앱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앱 기본 구성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워앱 스튜디오, 앱 포맷,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폼즈, 입력 컨트롤과 지능형 컨트롤, 그리고 함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앱 함수는요, 필터, 매치, 디스팅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파워앱 함수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파워 앱 공유를 하고요. 그에 대한 권한과 라이센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캔버스 앱을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앱의 기본적인 요소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추후에 캔버스 앱을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의 요소 사용자 지정을 하고, 그리고 앱 설정, 구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소에는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파워 앱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파워 앱 스튜디오는 앱을 빌드하는 데 사용되는 웹 인터페이스의 이름이고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랜딩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파워앱의 랜딩 페이지에서는 원래는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인이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을 빌드하실 수 있고요. 빌드하는 방법에는 캔버스 앱, 그리고 모델 기반 앱, 그리고 공백에서의 포털, 이 3가지의 종류로 해서 파워 앱을 빌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쉐어포인트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워 앱을 빠르게 만드실 수 있고요. 엑셀 온라인, SQL 서버, 데이터폴스 등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워 앱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앱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형식에는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또는 태블릿이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형식을 선택하신 후에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는 컨트롤 중에서 데이터 테이블에 행을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원래 데이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 그러니까 row고요. 그 다음에 열,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컬럼에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차곡차곡 행으로 쌓여져 있게 됩니다. 그 모든 데이터 테이블을 갤러리 형식으로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요. 갤러리는 추후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식은 폼입니다. 폼은 갤러리의 선택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레코드, 어떤 데이터 테이블의 그 행이죠. 행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작업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모두 보여줄 수 있는 폼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조금 있다가 추후에 양식에 대해서도 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컨트롤과 그리고 지능형 컨트롤이 있습니다. 입력 컨트롤은요, 앱을 만들 때 우리가 UX, UI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텍스트를 만들거나 또는 레이블을 만들거나 또는 달력 등등등 이러한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단추도 있을 수 있고 드롭다운, 토글, 날짜, 뭐 슬라이더 등등등이 있고요. 입력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먼저 선택을 하신 후에 그에 대한 펑션이죠. 함수를 선택을 하셔서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 어떠한 함수가 이루어지게끔
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컨트롤도 있지만 지능형 컨트롤도 있습니다. 파워 앱에는 고급 작업에 대한 풍부한 컨트롤의 집합체가 있는데요. 카메라, 또 바코드, 또는 스캐너, 또는 GPS 같은 하드웨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반 컨트롤이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함수가 있죠. 원래 사실 우리 함수라고 하면은 원래 코딩 기반에서는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파워 앱에서도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컨트롤이라든가 UI를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함수를 지정해줘서 그 컨트롤이 만약에 뭐 입력을 하던 아니면 선택을 하던 클릭을 하던 그에 대한 함수를 지정을 해줘서 그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보시면 엑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앱에서 참조하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함수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캔버스 앱을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 앱을 빌드하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파워 앱에 먼저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 앱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지 정확히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먼저 알아봐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파워 앱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앱을 사용할 때 앱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단추 및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앱을 디자인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앱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그에 대한 저장, 및 게시, 그리고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최종 사용자가 캔버스 앱을 사용하더라도 캔버스 앱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접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원본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하우징이죠. 집을 봤을 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앱은 이렇게 사이트 인스펙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런 그림과 그리고 주소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갤러리 형태로 만들 것이고요. 일단은 powerapps.com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먼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콘토소 사이트 추적, 집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콘토소 사이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은 콘토소 사이트 트래킹 이미지의 파일들과 그리고 콘토소 사이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게 됩니다. 이 파일들을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콘토소 사이트 트래킹이라는 것인데요.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의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엑셀 파일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보시면은요, 테이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을 보시면은 5개의 행으로 총 이루어져 있고요. 아이디는 1부터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컬럼, 열이죠. 열은 아이디, 타이틀 값, 서타이틀 값, 그리고 디스크립션 등등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포토 이미지라고 해서 열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같은 경로에 있는 파일에 콘토소 사이트 트래킹 이미지스라는 파일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저장을 해주실 때 파일 이미지들의 경로와 그리고 엑셀 파일의 경로가 똑같이 경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일단은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엑셀을 로컬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닌 엑셀을 로컬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닌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드라이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테넌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 앱스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2021년 11월 20일 그리고 PL900 위크2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 파일과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원드라이브에서 엑셀 파일과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후에요. 파워 앱스로 들어갑니다. 파워 앱스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홈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로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엑셀 온라인을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기타 데이터 원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타 원본 데이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에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 내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원드랍에 있는 엑셀 온라인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원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면 아까 봤던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경로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내용의 경로를 따라가셔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그 엑셀 파일을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은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는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이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 자신이 어떠한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는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컨피규레이션 해주면서 자동으로 앱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버튼으로만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브라우즈 스크린 1 그리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디테일 스크린 1 그리고 이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 에드 스크린 1이 생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일단 화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성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메뉴바를 보시게 되면은 트리뷰, 삽입, 데이터, 미디어, 고급 도구가 있습니다. 트리뷰는 화면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면 밑에 어떠한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지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갤러리 밑에도 어떠한 구성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디테일 화면에서도 이 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컨트롤을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내용은 속성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데이터 원본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속성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고급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함수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기 고급 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삽입입니다. 삽입은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 레이블이라든가 편집할 양식 등등 또 컨트롤을 다 여기서 입력을 해서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입력을 하신 후에 여기서 다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요.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데이터 원본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앱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데이터 추가를 누르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버스 또는 AI 모델 또는 다른 엑셀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들을 다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앱에 필요한 이미지 또는 비디오, 그다음에 오디오를 로컬 파일에서 업로드를 하셔서 거기서 찾아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급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트리뷰, 삽입, 그리고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파일 탭과 홈, 그리고 삽입, 보기, 작업, 설정 탭이 있는데요. 홈 탭을 먼저 보시게 되면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탭이 또 있고요. 그리고 테마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색깔을 바꾸시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테마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기본적인 테마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테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에는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테두리, 순서 바꾸기 등등 여기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삽입 탭에 보시면요, 아까 여기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에 보셨던 삽입 있죠? 삽입 탭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레이블과 단추 등등 우리가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미디어라고 해서 고급 컨트롤들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카메라, 바코드 스캐너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보기에서 보시면 데이터 원본, 그다음에 컬렉션, 변수, 그다음에 여기 고급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임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컬렉션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 안에 어떠한 함수들과 그다음에 어떠한 밸류 값들을 다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밸류 값 안에도 컬렉션 형태로 해서 데이터 테이블 형태를 이렇게 중첩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탭에는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파워 오토메이트랑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작업에 파워 오토메이트를 눌러서 자동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앱 아이콘 그리고 이렇게 배경 채우기, 아이콘 채우기, 그리고 데이터 행제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총 2000개까지 가능하나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500개의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탭에 가시면요. 방향을 서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율도 고정할 수 있는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시던 또는 로컬 PC를 사용하시던 또는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던 그에 맞게 이 화면이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라우즈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스크린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브라우즈 스크린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끌고 온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Alt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디테일 스크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딧 화면에 보시면은 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폼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여기 속성에 보시면 데이터가 어떻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트 인스펙터라고 해서 엑셀 파일, 엑셀 온라인의 데이터 원본을 끌어왔음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필드 편집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필드는 엑셀 파일의 컬럼과 같고 그다음에 열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필드를 편집을 해 주시길 원하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다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내용은 아이디이므로 이걸 한번 제거를 해 줄게요.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본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화면 탭에 화면에서 보이는 아이디 값도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디테일 화면의 폼에서 여기 지금 데이터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도 아이디의 데이터 카드도 같이 사라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atitude라고서 위도와 그다음에 경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게 되면은요. 화면에서도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여기 보시면 트리뷰에서의 화면에서도 다 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필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타이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가 되면서 서브타이틀과 타이틀이 표시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서브타이틀이 텍스트 보기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 보기 뭐 이런 식의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원래 원본이 좋다 보니 텍스트 보기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타이틀이 중요하다 보니 이거를 위로 올려서 컨트롤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위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필드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다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이 컨트롤을 선택을 했을 때 에딧 폼이라고 해서 이 폼 내용을 에딧할 수 있는 폼으로 넘어가 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Alt를 누르고 나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이트 인스펙터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선택된 내용은 보시면은 에딧 스크립 1에 지금 에딧 폼 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잠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카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필요하니까 그대로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에딧 폼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드레스를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후에 여기다가 주소를 한번 좀 자세하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디스크립션 내용에서도 똑같이 업데이트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항목에서도 any라는 주소만 있었는데 거기서 seventh라고 해서 제가 추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내용은 모두 데이터 원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온라인에서도 업데이트 되어서 다시 여기에 표현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에딧 하셔서 다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X 표시를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징을 또 봤고요. 여기서 또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화면에 대해서 새 화면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새 화면 스크린 1이 생기고요. 아까 삽입에서 컨트롤을 기본 컨트롤이 있었죠. 만약에 텍스트에서 레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모양이 나오게 되면서요. 여기서 제가 입력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또는 컨트롤 내용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컨트롤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드롭다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드롭다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속성에 그 fx 펑션 함수를 바꿔주게 되면은요. 뭐 예를 들자면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다가 뭐 제가 필요한 뭐 내용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책상, 그다음에 공책, 그다음에 필기구 이렇게 넣게 되면요. 여기 내용에서 제가 바로 Alt를 눌러서 이 선택사항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단추를 눌러서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어떠한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이 속성이 지금 발현이 되면서요. 여기서 fx에서 그 함수가 실행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navigate 함수를 써서 그 함수를 쓰고요.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단추를 Alt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스크린 1 화면으로 변경이 되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단추를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또 폼을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걸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데이터에 연결을 했잖아요. 데이터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폼 1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 원본이 아까 사이트 인스펙터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선택을 똑같이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필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 필드 내용이 여기에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면서요. 아까 에디 폼에서 봤던 이러한 폼 형식이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갤러리에서 했던 내용들도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 삭제를 한 후에 갤러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드롭다운을 눌러셔서 갤러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세로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뼈대가 나타나게 컨트롤 뼈대가 나타나게 되면서요. 아직 데이터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데이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자,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또 이 내용을 또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소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타이틀로 해서 빌딩 이름을 한번 바꿔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빌딩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티가 아닌 주소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주고 나니까 이 빌딩 이름과 함께 주소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갤러리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이러한 컨트롤에 대해 편집을 해주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하단에 있는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네 번째 레코드도 다 모두 같이 변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코드가 뭐 지금은 5개지만 만약에 100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100개를 다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생성해서 101개가 되었다. 그러면은 101개에 대한 모든 데이터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봤고요. 그리고 편집을 해 보았으니까 일단은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파일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앱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3일이니까 여기에 그리고 week 2라고 해서 to 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설정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편집하거나 생성한 모든 앱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앱에 대해서 뭐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어서 이 단추가 아닌 이동이라는 이렇게 편집이 되거나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된 경우에는요. 파일 탭을 또 다시 눌러 보시면 이 버전 메모에 대해서 저장을 하라고 했을 텐데요. 이런 거는 이동 탭에 단추 업데이트 해서 메모를 넣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버전 보기예요. 앱을 생성을 했을 때 버전별로 표시가 되는데요. 버전이 첫 번째 맨 처음 만든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게시된 내용은 버전 1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버전 2로 게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버전 2에 대한 내용을 꼭 게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버전 게시 버튼을 눌러서요. 버전 보시면은 모든 버전으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버전에 대해서 두 번째 버전에 대해서 게시됨의 그 상태에 라이브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전 2가 지금 방금 업데이트한 내용이 버전 2가 라이브로 게시됨을 알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버전 2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버전 1으로 다시 롤백하고 싶다, 다시 복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복원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버전 1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유를 하게 되면은 여기 테넌트 내에 있는 그러니까 퓨전 데브 KR을 사용하는 테넌트 사용자에 대해서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저스틴 님을 소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자를 이렇게 불러 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분이 공동 소유자이길 원하시면은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공동 소유자가 되면은 앱을 사용하거나 편집,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소유자인 소유자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실 수는 없고요. 만약에 내가 소유자가 아닌 이렇게 사용자로만 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는 앱을 사용할 수 있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요.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 소유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자, 공유하기 전에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저스틴 유님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용하는 엑셀 파일과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말 뜻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원본 있죠? 지금 제가 콘토소 사이트 트래킹이라는 엑셀 파일을 여기서 데이터 원본을 끌어와서 파워 앱에다가 연결을 시켜줬는데요. 이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저스틴님께 공유를 꼭 해주셔야지만 앱을 사용할 때 앱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앱은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앱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보실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유는 이렇게 저스틴님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참고로 테넌트 내에 있는 분들만 공유가 가능하나 만약에 게스트 유저를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게스트를 먼저 초청을 해서 게스트 유저로 등록을 꼭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앱에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필터, 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원본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있습니다. 필터 함수와 그 다음에 매치 함수, 필터 함수와 매치 함수, 그리고 디스팅트 함수, 그리고 매스 펑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식을 참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 파워 앱스의 수식 참조를 들어가게 되면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해서 이 함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필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터는 구문이 지금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에 대한 포뮬라, 그리고 추가적인 포뮬라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이렇게 세 개의 열로 되어 있어요. 플레이버, 그 다음에 퀀티티, 온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수식을 아이스크림이라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온 오더가 0보다 이상일 때라는 포뮬라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자, 모두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데이터 원본에서 퀀티티 숫자와 그 다음에 온 오더의 숫자가 225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다 합쳤을 때 225가 되는 것은 두 개의 레코드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로는요. 자, distinct 함수입니다. 이거는 고유값을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clear collect 함수를 만들어서 city population이라는 그 컨트롤, 이렇게 clear collect 함수를 이용해서 city popular 이렇게 clear collect 함수를 이용해서 city populations라는 컬렉션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city가 지금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country도 보시면 United Kingdom, 그다음에 Germany, Spain, Germany, Spain, Germa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이블로 이렇게 컬렉션이라는 테이블로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city 값과 그 다음에 또 country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유값입니다. distinct라는 고유값은 보시면은 중복값을 빼고 그 다음에 고유값으로 이루어진 내역들을 보여지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고유값은 3개가 되겠죠. 그냥 하나의 값을 가진 United Kingdom, 그리고 Germany, 그 다음에 스페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distinct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원본이 city populations라는 컬렉션에서 country의 고유값을 갖고 와라. 고유값을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함수를 나타내 주냐면 이 값은 결과값은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United Kingdom, Germany, Spain 세 개의 고유값으로 나타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저희가 보는 게, 자, 매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치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텍스트를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이에 대한 패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처 정보의 이메일 부분만 추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학 함수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 공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앱을 공유할 때 브라우저 또는 애플 iOS 또는 구글 안드로이드 등에서 플레이어에서 앱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공동 소유자라고 했을 때 그 앱을 같이 편집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소유자와 사용자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공동 소유자는 앱을 사용, 편집, 공유할 수 있지만 소유자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보고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 그룹을 만들거나 또는 M365 그룹 또는 팀즈 그룹에서 그 그룹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드민인 경우에만 M365 그룹에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M365 그룹을 또 만드시거나 보안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후에는요, 우리가 공유를 할 때 그 보안 그룹에 아이디 격인 그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안 그룹에 속해지는 모든 사용자가 그 앱을 같이 공유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메일 초대 보내기를 선택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권한 및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앱을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앱은 항상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이 앱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사용이 되어 있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접근이 가능해야지만 앱을 사용할 때 그 필요한 데이터 모든 내용들을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앱은 사용 가능하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만든 앱에서는 엑셀 온라인과 원 드라이브를 공유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파일로 들어가셔서 원 드라이브에서 공유, 그리고 엑셀 온라인도 똑같이 공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 권한은 앱과 임시적으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다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를 기반으로 사용해서 앱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앱을 공유할 때 이에 대한 데이터 또는 테이블에 대한 그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데이터버스에 대해서 어떠한 테이블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대해서 편집이 가능한지 또는 읽기만 가능한지 이걸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편집이 불가능하게끔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딧 스크린에서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없고요. 무조건 보기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권한이 꼭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보안 역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여기 파워 플랫폼의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안 역할 테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보안 역할에 대한 이 내용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 지정을 꼭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에 대한 역할과 그 역할에 들어가는 사용자가 누군지 할당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식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업팀이 있을 때요, 쉐어포인트 목록에 있는 행을 표시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이 절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레코드를 표시할 때 레코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사용자한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각 레코드에 대한 모든 여러 정보를 사용자한테 모두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 테이블의 전체 내용에 대한 갤러리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 레코드 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얘기해 주는 양식 폼이 맞을까요? 또는 입력 컨트롤이 맞을까요? 여기서는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모든 행을 표시할 수 있는, 목록에 있는 모든 행을 표시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므로 여기 갤러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캔한 항목의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파워 앱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컨트롤이 무엇일까요? 바코드 스캐너가 들어가 있는 컨트롤은요. 보시면은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미디어에는 바코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고객 주문을 표시하기 위한 앱의 갤러리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지난 90일간의 주문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양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뽑아 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수정해서 90일 미만의 모든 주문을 제거합니다. 데이터 원본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원래는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걸어서 90일간, 지난 90일간의 내용들만 뽑아 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터링 마법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필터링에 대해서. 그래서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 양에 대해서 뽑아 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방금 우리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앱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앱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든 앱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전에 게시하고 그 전에도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위크 3에서는요. 모델 기반 앱 만들기 그리고 파워 앱 포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